기반 교육, 예술 소비 교육 이런 건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시장이 좀 커지면 예술가는 가난하다 이 소리 이제 안 해도 됩니까? 뭐 부자가 되기는 원치는 않는데 그래도 생계를 이어가면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그래야죠. 이제 돼야 되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죠. 특히 한예종 출신도 어려운데 다른 아마 출신들은 정말 더 어렵겠고. 힘든 이런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하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생태계가 돌아가야지 네. 가는 것이고요.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뭐 경제적 부하고는 그렇게 좀 멀 수밖에 없는 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찌 보면은 거의 종교 교육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술이 이게 성지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입학식 때 신입생들한테 예. 뭐라고 말해 주십니까? 예술은 본인에겐 정말 행복하고 가족들에겐 좀 약간 미안한 이런 거라고. 예. 그러나 참 그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 예술을 해서 굶어 죽은 분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실제로 발생을 하니까 발생하죠. 참 그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면에서. 네. 공공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또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 지원이라고 하는 건 임시 방편이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예술 기반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결국 마지막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예술이거든요. 예를 들면 무용 같은 예를 들면 로봇이 훨씬 무용을 잘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감동은 없죠. 로봇이니까 잘하겠지. 근데 인간이 도전을 해서 어떤 몸짓을 하나 만들어낼 때 저건 인간의 한계를 어떤 면에서 확장시키는 예. 이런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 아마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뭐 다 공감을 하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또 그것이 또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국가적으로 아마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한예종에서는 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대학의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예술 소비 교육은 안 하세요? 평생교육단이라 그래서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한 2년 됐나요? 최근에 만드셨군요. 예, 최근에 만들어서 이제 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네.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대학의 평생교육원 같이 무슨 학점은행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이 이 부분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거기 이제 물론 뭐 선착순 뭐 이런 지원인데 네. 하여튼 많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개발하려고 그러고요. 예. 교수님들 바쁘시더라도 그런 걸 좀 하셔야 그분들이 또 시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시제 생태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또 굉장히 각박한 사회에 좀 아름다운 이제 힐링의 어떤 이런 장을 만드는 것도 그런 길을 통해서 가능하죠. 저 같은 사람도 좀 한번 가보고 싶고요. 선생님 하시면 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이 좁으면 글로벌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 이건 불가피하겠죠? 예, 여태 이제 아마 좀 음악이나 무용, 특히 이제 무용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전 세계 유명한 발레단에 한 30여 명 정도를 취업을 해 있거든요. 국내 시장도 좁고 해외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저희가 좀 눈을 돌리는 게 중국 시장입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좀 거기에 우리가 좀 친숙해지고 네트워크를 많이 쌓으면 예를 들어 뭐 중국에 아주 수없이 많은 오케스트라나 뭐 무용단이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좀 쉽게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중국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향중국. 예, 뭐 이제 약간 중국식 표현입니다. 향 뭐 어쩌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을 향하여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의 내용은 중국에 이제 우리 학교 같은 예술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다 분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중국에 한 8개 예술 대학하고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맺고 학생 교류나 뭐 교수 교류나 협력 작업이나 뭐 영화를 같이 만든다든가 이런 협동 작업을 통해서 네. 그 네트워크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가는 일단은 좀 친숙해지고 서로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이제 학생이나 교수들이 자꾸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국으로 진출도 할 거고 뭐 이런 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한류 바람, 뭐 드라마 수출 이런 거는 벌써 발빠르게 갔는데 예. 사실은 뭐 흔히 고급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 쪽은 그동안 별로 없었네요. 그렇죠. 예. 교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K 클래식, K 팝이 아니라 이제 K 클래식이 하여튼 중국과 좀 소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진출하게 되는 의욕도 있지만 아마 인류학자들이 마음 우려하는 게 중국이 네. 이 여태까지 개발도상국들이 했던 스타일대로 그 한 15억 인구가 자원을 소비하고 어떤 그 가치관을 그렇게 이제 경제 위주로 가면 지구가 파탄할 것이다라는 또 예측도 있고요. 네. 거대한 중국이 하여튼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데 좀 우리가 이제 그 클래식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좀 올바르다 그럴까요? 하여튼 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 문화의 바람 건전화 뭐 이런 거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네. 좀 그다음에 중국도 좀 인간다운 이런 그 향유를 좀 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의미를 갖는 그렇다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뭐 보직이 싫어 그 대학에 갔다가 뭐 웬갓 보직은 지금 다 누리시고 총장도 한 번 하시고 연임도 하셨는데 연임 하시면서 슬로건을 더 깊게 더 넓게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4년 전에 그 전임 총장을 할 때는 중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창? 건축가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겹쳐서 짓는다. 겹쳐서 짓는다. 여태 있던 것들을 허물지 않고 여태 있던 구조를 좀 다 보존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구조를 이제 더 씌우는 거죠. 소위 뭐 리노베이션 이런. 좀 어렵습니다. 리노베이션은 이제 고치는 거고. 좀 다른 겁니까? 예. 뭐라 그럴까요? 그 지층 같이 이렇게 뭐 석탄층이 있고 위에 뭐 흙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쌓아져 있죠. 또는 무슨 시루떡 같은 거죠. 이렇게 자르면은 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기존의 걸 두고 위에다 더 해서 좀 그 지경을 이제 좀 풍부하게 하는 이런 것이었고 4년 동안 하여튼 그쪽으로 왔고 지금 이제 평가를 해보면 아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약간 높이 경쟁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상도 많이 타고 순위도 올랐고. 그런데 이제 예술의 본질이 높이는 아니거든요. 남보다 내가 낫다 이게 아니고 정말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의 깨달음을 사회화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회가 감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치유를 하고 행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넓게, 더 깊게, 더 깊게는 좀 정말 이제 내면화를 해야 된다. 뭐 어디 상 받는 것도 뭐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그 결과로서 나오는 거지. 어떤 자기의 그 깨달음이나 정말 자기 스스로 예술을 즐기고 뭘 창조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를 가야 되는 소위 창조교육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더 넓게는 이제 사회하고 이제 접점입니다. 그렇죠. 사회가 요구하는 것,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과학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이제 더 넓게. 뭐 거기에는 이제 뭐 글로벌화도 향중국이나 이런 것도 지역적인 이제 넓이도 있지만 아까 예술 소비 교육과 연계도 그렇죠. 같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이제는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될 때도 됐고 예술의 본질 중에 하나는 또 예술을 개인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자기 어떤 뭐 몇 명의 스타 예술가들이 나와서 뭐 유명해지고 이거는 이제 지나간 시대 얘기고
한 개인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좀 넓게 이렇게 펼쳐지고 예, 예. 사회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마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뭐 짧은 4년 동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방향이죠. 그 방향. 방향으로 계속 이제는 예술학교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더 깊게 대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대에 무슨 상을 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대에 대가로 이름이 날릴 수 예. 있는 이런 인재를 예. 키워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건 당대 인정도 받고 그게 이제 남아서 정말 인류의 고전으로 남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예술계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전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문화라는 게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예술계나 문화계에 좀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백남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좀 많이 나오고 끊임없는 시도가 돼야 되는 건데 굉장히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항상 그 선진 예술을 가져와서 뭐 여기다 파는 이런 정도의 중개 예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자기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또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야 되고 네. 그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학교의 슬로건도 그 미래의 예술을 내일의 고전을 창조하는 학교 이런 쪽으로 좀 모토를 좀 걸고 내일의 고전. 고전을, 예. 아, 멋있네요. 예, 내일의 고전을 창조하는 것이 앞으로의 나갈 점이고 그것은 뭐 하기야 뭐 고전을 창조하려고 고전이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될 수도 있고 뭐 확률적으로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이제 상타는 목표가 아니고 네, 네. 고전을 만드는 아마 고전 만들려면 뭐 학생 때는 안 되겠죠. 일생을 아마 투자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나가야 되는. 뭐 그냥 귀에 싹 들어오게 미술에서는 백남준 선생을 넘어서는 음악에서는 윤희상 선생을 넘어서는 예, 또는 뭐 연주자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기 스타일의 연주를 하는 무슨 뭐 요요마나 네. 이런 정도의 연주자 이런 게 이제 학교의 이제 목표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가들이 많이 좀 배출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예. 우리 정장님 학교 얘기만 쭉 했는데 사실 전공하신 우리 한국 고건축 그 얘기도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공대 건축학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공대 건축학과는 그야말로 건축 역사 공부하는 데도 아니에요. 실기 많이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 잘한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 고건축의 세계에 빠지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제 일생을 보면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공학 박사로 돼 있는데 예. 전공은 사실은 종교적 사상하고 건축의 관계를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철학이나 거의 이 역사학의 이 인문학적이고 그 논문 심사할 교수들은 계셨나요? 뭐 다 심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찌다 또 예술학교에 와서 총장까지 하니까 네. 지금 예술가로 또 분류가 돼서 그러게 말입니다. 뭐 공학 좋게 말하면 공학, 인문학, 예술을 다 통달하고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어느 하나도 정통은 아니죠. 근데 어쩌다 고건축에 이게 매료되셨어요? 대학원 때인데요. 뭐 물론 이제 저희도 이 대학 시절의 꿈은 세계적 건축가가 되리라. 그렇죠. 뭐 또 자찬을 하자면 저도 뭐 상당히 또 설계 실력도 있었고 또 촉망받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예. 대학원 때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주에 있는 어떤 한옥을 갔어요. 한옥을 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동이 이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허. 이게 이제 옛날에 뭐랄까, 이게 골동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현대 건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옥이. 예. 야, 이런 현대 건축이 있나? 아하.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는 이제 기와 지붕, 나무 기둥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옥이 갖고 있는 공간의 이 시스템이라든가 배치. 예, 그렇죠. 예.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배치, 또 그 구조의 형식,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질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현대 건축에 답답했던 점들이 거기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네. 어떤 인간을 담을 수 있는. 현대 건축의 문제는 건축물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포장이 요란해지고 예. 완벽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인간은 그 공간에 들어간 감탄을 해야 되고
감탄하다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 속에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또 어떤 주변 환경과는 무시하고 굉장히 자기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불만이고 안타까움이었는데 그 한옥에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옥이 어디예요? 한옥에 뭐 마당이 있고요. 마당. 그다음에 방이 있고 그 관계라든가 또 하나 창을 열면은 뒷산이 탁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심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생각해가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다 만든 이런 것들을 보고 야 바로 이런 데 해답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제 한국 고건축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체계적인 무슨 연구가 거의 독학 수준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좀 지금 후배들을 보면 좀 부럽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고건축 연구자들이 거의 없었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또 정리된 책도 없었고 또 그쪽 방면을 공부하면은 뭐 지도 교수님들도 좀 만류를 했죠. 뭐 배고프다 쉽게 말하면 그다음 빚도 안 난다. 뭐 이런 일을 왜 하려 그러느냐. 근데 뭐 제가 좋아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늘 뭐 현장을 쫓아다니고 현장 가면 자료가 없으니까 또 뭐 실측도 직접 제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일찍 좀 교수가 돼서 제자들 데리고 항상 이렇게 답사 다니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을 한 뭐 10년 하니까 이제 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20년 하니까 이제 좀 약간 독보적인. 좀 그렇군요. 근데 원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원래부터 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어려서부터. 예, 이과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쪽이 훨씬 재미있지. 좀 전에 말씀을 제가 제 식으로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 건축하면 건축물, 건물을 떠올리게 되고 건물과 주변의 조화 이런 건 잘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옥은 주변과 조화, 뭐 마당과 뒷산 뭐 이런 걸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현대 건축 중에서도 소위 대가들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주변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이 일맥상통하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통성이라는 게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통 속에서 어떻게 현대적인 걸 읽어내느냐 뭐 이런 게 제 관심사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존의 건축 역사학자들하고 조금 다르죠. 달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사료나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그 해석을 좀 더 저는 좀 집중하는 편이고 그렇군요. 그 해석이 어떻게 현대까지 와서 현대 건축으로 이게 치환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죠. 건축가시니까 그냥 연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이론과 실기라는 게 결합되는 것이지 이게 분리돼 가지고 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초대 총장님이 이제 아까 이강 총장님도 음악학자세요. 이분이 제일 경계하는 게 이론을 위한 이론. 이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론은 늘 실기를 도와줘야 되고 실기를 선도하고 이런 이론을 해야 되고 실기하는 사람들도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래야지 자기게 만들어지고 뭐 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게 이제 한예종의 모토가 되는 거겠고 몇 년 전인가 미국의 어떤 대학에 성균관에 명륜당을 지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어떤 프로젝트였습니까? 미국 피츠버그 대학이 있습니다. 피츠버그에 이제 유명한 대학이 두 개 있는데 피츠버그 유니버시티하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이제 피츠버그 대학이 이 피츠버그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철강 산업으로 유명했던 데죠. 그러다가 쇠락했죠. 그게 한 19세기 때 철강 산업이 막 그 카네기나 이쪽에서 하면서 클 때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이주민들이 많이 왔대요. 노동자로. 맞아가지고 이제 다문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피츠버그 대학이라는 게 이제 그 학생들이 오는데 노동자의 자녀들이. 그래서 아마 피츠버그 대학이 이 착안을 한 게 한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는데 아마 그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배트맨 영화에도 나온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로테스크하게 생긴 건물인데 그 건물 안에 이제 강의실들 하나하나를 뭐 하나는 그리스 룸,
또 하나는 뭐 여기서 오스트리아 롬 이런 식으로 그 이주자들의 성금을 모아서 네. 그 나라에 이제 방들을 만든 거죠. 그 나라의 건축 양식으로 그렇죠. 예. 예. 그리스 롬이면은 뭐 이 신전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강의실.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스트리아 롬이면은 궁전의 그 쉔부르 궁전이나 이런 네. 그 네. 궁전의 한 방 같은 느낌. 거기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위에 벌써 거의 한 90년 정도 된 프로젝트죠. 오. 그러다가 한국 그 코리안 룸이 이제 30번째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상당히 그 많은 건축가들이 하다가 돌고 돌아서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거기서 요구한 거는 좀 교육적인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성균관. 네, 우리나라 성균관의 명륜당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방에 딱 맞겠어요. 물론 전체는 못 들어가고요. 네. 그 일부를. 그래서 한 30평 정도 되는 강의실인데 성균관의 그 내부 같이 이렇게 이제 꾸몄죠. 집 속에 집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준공을 했고, 근데 그 방이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방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물량도 아주 많이 투입이 돼 있고, 정통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다른 이제 일본이나 중국 방들도 있는데, 여기는 미국에 있는 일본인이나 미국에 있는 중국 건축가가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분들은 미국화돼 버려. 정통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식 일본 이렇게 이제 돼 버려서 네. 그 맛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뭐 설계도 물론 우리가 있지만 목수도 한국에서 갖고 그래서 모든 부재를 다 가공을 해서 자재까지. 예, 자재를 다 이야. 만들어서 돌까지 다 이제 잘라가지고 네. 가서 이제 거기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게는 했는데 가장 아주 명품을 하나 이렇게 좀 그러셨군요. 피츠버그 대학 안에 남겼죠. 그거 한번 구경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는 말씀드리면서 90년 전에 발상, 피츠버그 대학의 그 발상 아주 존경스럽죠. 대단하군요. 전 세계의 고유한 건축 양식들이 다 모여 있는 어떤 복합 컴플렉스를 하나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피츠버그 사회를 그 다민족 사회를 상당히 일체화시키는 데 또 공헌을 했고 네. 굉장히 또 재미있는 건 피츠버그 대학의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됐어요. 유료 관광입니다, 이게. 유료로. 예, 뭐 30달러인가 내면은 네. 그 방을 다 이제 순례시키는 네. 이런 관광 코스도 돼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평소에는 강의실로 쓰이죠. 근데 아마 한국실이 가장 인기가 좋아서 거기는 비어 있는 시간이 지금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장기 프로젝트도 우리 한 해 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좀 캠퍼스를 좀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지금 캠퍼스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뭐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면 아마 서울 시내 저희가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네. 그래서 서울 시내 3개의 캠퍼스가 있는 유일한 대학이 아닐까 이렇게 싶긴 한데 다 좀 불안정한 상태고요. 그렇죠. 이게 좀 안정하게 되려면 좀 또 앞으로 이 향후에 추가 발전이라 그럴까 확장 계획 이런 걸 하려면 좀 여유 있는 땅이 좀 필요하고 네. 그 캠퍼스를 좀 하여튼 마련하는 것이 또 제 임무이기도 합니다. 캠퍼스 마련. 예. 그리고 아까 6개의 단과 대학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늘리실 계획이 있다고요? 뭐 이제 앞으로 예술의 이 추세가 지금 뭐 벌써 많이 격동을 바뀌고 있고 또 아주 정통적인 뭐 예술도 계속 살아남겠죠. 그러나 또 새로운 예술의 또 이 요구도 있는 거고 또 정통 예술들도 또 새로운 또 이 해석을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 그 역동성을 위해서는 뭐 글쎄 여기에 확장이 뭐 새로운 원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기존 원이 바뀌든지 어쨌든 변화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게 예컨대 어떤 뭐 융합예술과 이런 거? 그렇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전에 장르별로 우선 쭉 쪼개져 있던 그렇죠. 것들이 하나 이제 융합된 장르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뮤지컬 같은 게 아마 가장 융합적인 네. 지금 거겠죠. 또는 과학기술과의 융합이죠. 예술과 과학기술이 만나는 그래서 뭐 AI 예술이라든가 뭐 VR 요새 한참 유행하는 예. 뭐 이런 그 입체적인 이런 그 기제를 통한 예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과연 인간만이 예술할 수 있는가 하는 좀 그런 철학적인 문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네. 기계가 만드는 예술은 어떤 것일까?
뭐 인간과 기계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장르가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도 아마 한혜종이 좀 추구를 해봐서 거기까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려면 아무래도 뭐 새로운 좀 토대가 아마 기존의 아마 대학 방식하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토대라고 하는 게.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라는 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제 플랫폼의 형식이 돼서 많은 그 현장 예술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기고 네. 같이 작업을 통해서 그게 예술 교육이 되고 또 거기서 작품이 만들어져서 또 사회로 진출을 하고 이런 뭐 교육, 창작, 뭐 유통 이런 게 좀 복합적인 네, 네. 이런 또 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처음 개교할 때부터 우리 예술의 교육의 지평을 좀 새롭게 개척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계속 중건, 중창 하셔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그래야죠.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장차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들이 우리 후대 전 세계인에게 기억되는 그런 대가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